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기로에 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두고 아까 이혜린 아나운서가 브리핑한 것처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때려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네, 원래 좀 사실 우리가 각 정부마다의 이 흐름을 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 넘어가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네. 네, 뭐 지금 정부는 좀 기업에 좀 친화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실 이번에 PBR 정책들을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보다는 숫자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우량주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올라가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거죠. 자, 그런 모습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이번 사법 이슈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지어졌습니다. 명확하게 마무리 지어졌고 더 이상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적인 흐름이 나올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갈 길이 먼데 삼성전자 이렇게 빠르게 좀 해소된 부분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었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을 좀 더 조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사법 이슈 리스크 해소가 되니까 일부 삼성전자가 최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었던 모습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 가까이 절반가량의 또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앞서서 이제 감산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속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도전 관련해서도 좀 몇 개 한번 보고 가실 텐데 OECD에서 오늘 국내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 상향이 나왔을까요? 하향이 나왔을까요? 상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상향이 굉장히 부르뚱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상향이어야죠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워낙 또 막 경제 안 좋다 그러고 삼성전자 흔들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쉽지는 않죠. 좀 최대한 올해 1분기 때 좋은 이야기들 빵빵 터졌으면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 몇 시간 전에 나온 OECD 경제 전망 지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에서 2.1로 0.1%가량 하향이 나왔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7%로 일단 동일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경기 성장 평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 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속도 조절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이런 경제 전망이 일부 좀 하향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고금리 그리고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반도체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견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프리미엄 제품군들은 계속 판매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HBM 그리고 D램 비싼 거는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밑에 있는 제조업들 경기만 안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엔비디아가 24년도 2분기부터 실적이 이렇게 2배, 2.5배가량 뛰어오릅니다.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HBM 공급량 늘어나고 메모리 늘어나고 서버 향에 대한 매출도 살아나고 메타가 30만 개에 대한 물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내놓는 부분이 미스가 거의 안 나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아닌 이상은 미스가 거의 안 나는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 이제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명확하게 회복한다는 신호를 보여줬음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프리미엄 전략은 굉장히 잘 적중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에서 실적이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 전에 레거시향 제품군들의 회복 속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평행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량 늘려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 뭐였습니까? PCB 못 가잖아요. PCB 말고도 아니면 메모리 생산 쪽에 좀 연계되는 지금 최근에 CXL 때문에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YIK나 에이펙트,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속도 조절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발 맞춰서 물론 PBR 때문에 수급 이동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펼쳤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 회복 들어가고 삼성전자 메모리 회복 사이클 다 넘어가면 그 종목들은 다 빵 다시 한번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가 포인트인 거고 이 PBR 쪽에 대한 시장이 만약에 테마가 좀 이탈이 한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은 PBR 테마가 끝나버리면 시장이 하락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워낙 PBR만 가고 있으니까. 다 PBR에 수급이 쏠린 상황인데 반도체 올라가야 된다고 PBR 쪽에 수급이 또 이동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상승률은 저해가 되겠죠.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위주군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회복 구간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점진적이라는 이야기를 표명을 했지만 2분기에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이미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향 매출 이거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중국향 매출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가 H20이라는 칩을 또 주문을 이제 시작했다시피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 가까이입니다. 20에서 30% 가까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올라온 만큼 이 각 반도체에 대한 회복 시그널은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께서는 단기성 테마만 좀 주의하시고 장기적인 대형주들 같은 경우 올해 그래도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세가 계속 연일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정종택 매니저님, 내가 지금 반도체에 물려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트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때 그냥 더 모아갈까요? 저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호재도 주가의 반응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분들이 뭐 부족한가라고 판단하다 보면 저는 이제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수급 쏠림이 저 PBR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조금씩은 좀 슬로우하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조정을 좀 잘 마치는 과정성에서는 궁극적으로 움직임도 시간의 좀 차이일 뿐이 우상향하면서 만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빠른 회복 속도는 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실적에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테니까요.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이들 좀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그 실적 분위기를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는 것보다는 더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실익이 높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또 반등이 올 때까지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진입자 시점에선 어때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거는 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명들이 있는데요. 네. TSE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TSE.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TFE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SE, TFE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도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 가능한 시점입니까? 신규 접근은 사실 좀 불안하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엔비디아가 2분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2분기 전까지 그러면 이 올해 지금 초에서 중반까지는 사실 불안한 위치 구간에 있다는 네.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넘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집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은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종목 있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같은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인 매매 형식을 좀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비중을 아직은 크게 실으실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조정이 아직 깊이 나오는 모습도 없을 뿐더러 아직 좀 업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한다 내지는 좀 분위기를 좀 보시면 아직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위기라는 걸 항상 좀 중요하게 봅니다. 시장 내에서. 시장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호풍 분위기가 다시 한번 불어오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 좀 강력하게 담으실 타이밍이지 지금은 조금 시간에 조금 투자를 하자. 반도체 쪽은 시간에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하는 거 좀 조심해보자. 기다려보자. 뭐 제주 반도체만 보셔도 아직 뭐 내려올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급격하게 올라갔던 만큼 네. 원래 패러다임이 한번 무너질 때까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그게 녹아질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듯이 시간에 투자하라는 이유가 그러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월 달 되고 나서 계속해서 반도체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PBR이 나오면서 또 이젠 저 PBR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기관도 초반에는 반도체 쪽에 조금 있다가 계속 또 저 PBR로 갔고 외국인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IT 이쪽에 있다가 결국에 또 저 PBR 갔다고 오늘 또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계속 저 PBR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보다는? 우선 저 PBR주는 계속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요. 한번 조정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간다면 좀 조정 나오는 구간 속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고 좀 보이고요. 뭐 항상 저는 얘기 드리지만 저 PBR주, 그러니까 주주의 강력한 환원 정책 중에 하나는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면은 지금 이제 소각이 나오는 기업들 유형을 보게 되면요, 업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을 보게 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주식 소각 발표를 했고요. 뭐 그 저PBR 주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찾아간다고 한다면 주식 소각까지 같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PBR 기억해 보시면서 세 번째 또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거든요. 세 번째 작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